너무 적고 우선 너무 적어요. 그리고 고체를 기준나서 정유 선생이 쓰던 그 말씀하실 때는 맞춤법이 지금은 안 맞고 띄어쓰기도 안 맞고 그래요. 근데 제가 또 그 학식이 별로 없으니까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 이 부분을 이제 새 책에 그 네모 속에다 이걸 다 넣었습니다. 여기 있는 것을 조금씩. 그래서 제 나름대로 그 현대 맞춤법에 맞춰서 띄어쓰기랄지 딱 했어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어려운 말은 밑에 그 줄을 또 다 달아놨습니다. 근데 이제 이래서 제가 읽어볼 때는 저도 이거 읽어볼 때는 가슴이 쿵쾅쿵쾅 뜁니다. 근데 이제 어르신들 앞에 죄송합니다만 시간이 지나면 또 저 그냥 별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한테 이걸 해서 좀 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고등학교 대학생들. 그래서 제 생각은 이거 서장수는 10부를 나눠 드렸는데 한 페이지는 이거 한 페이지는 100지지 않습니까? 제가 대학에서 강의할 때 이런 식으로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여기다가 여기 제 내용을 전부 다 거시기를 하고 한데 여러분들 하실 거는 제가 한 것 중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여러분 빠진 부분 그건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메꿔 주셔가지고 저한테 주시면 제가 정리하고 다시 책으로 만드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서 역시 100페이지입니다. 근데 이제 정리해보면 이제 50페이지로 줄어들겠죠. 그래서 50페이지 한 권이면은 우리 박사장님이 한 권에 3,000원씩에 제공하시겠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달 말일까지 해갖고 여러분들 공부하셔갖고 웬만하면 빨간 볼펜을 여태까지 했으면 제가 더 눈에 띌 것 같고요. 그래서 해주시면 제가 수합하고 탁 정리하고 책으로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조카한테나 손주한테나 주고 싶다 한 10부가 필요다. 그럼 10부 신청하고 나중에 한 권에 3,000원 3만 원씩 그런 식으로 저한테 신청해 주셔서 굉장히 좋겠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이걸 만들어갖고 오늘 제공을 해드린 겁니다. 제가 말씀 아시겠죠? 앞으로 2주간 후에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그러면 이제 이 교실에서 우리가 하나의 작품을 또 만드는 것도 될 겁니다. 그런데 일단은 출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시기를 정한다는 선생님 허를 써서 뭘 할 것인가? 이거 부분은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무조건 보고.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형체 없이 좀더 들어보세요. 조금만 있으세요. 애국자는 따로 별도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가끔씩 만들어주면 또 혹시 여벌 하나 없어? 원래 원본은 선생님한테 옛날에 드린 거 있습니다. 회장님 먼저. 자, 여러분들 시작하시기 전에 이번에 새 사담사 보존 회장님으로 이번에 선임되신 정경배 회장님께서 오늘 강의한다 보니까 여러분들 환영을 인사 말씀 한번 하시고 있다 보니까 경배 회장님 인사를 받고 인사하고 그리고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이거 소개를 하다 보니까 좀 힘들었습니다. 이번에 하담사 새로운 발전을 위해서 이 하담사 회장님 보존 회장님으로 선임되신 정영배 어른이십니다. 여러분들 특히 공부하신다고 하는 여러분들 보시고 싶고 격려하시고 싶어서 일부러 오셨으니까 환영의 뜻에서 환영의 뜻을 인사 박수로. 이렇게 만화에 열을 올리신 어르신들을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전임 교수님은 평소에 존경하는 분이고 부족은 제가 소임을 맡아가지고 어떻게 잘 해 나가야 할지가 염려가 됩니다. 아무튼 저도 기회 있으면 우리 교수님께 또 좋은 가르침을 하고 여러분들 시설은 좀 불편하고 그러지만 열심히 공부를 해주시고 제가 이 운영 문제에 대해서는 잠시 회장님하고 말씀을 나눈 바가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그 가르침 배우고 가르침에 참 매일 보내시는 여러분들 어르신들 존경하면서 요새는 건강이 행복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공부 열심히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개별적인 인사 소개는 네. 인연 있으면 하십시다. 예. 단 여기서 제일 큰 어른만 세 분만 좀 잠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 집안 한 정치문에 저 수강 계시는 이쪽에 어른 역할하시는 정봉채 어른이십니다. 봉자 채자 어른이시고 30일에 배웠습니다. 제가 약간 지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죄송합니다. 여기는 윤규현 회남 윤씨 집안의 제2의 어른이십니다. 그리고 교장 오셨고 카톨릭에서도 어른이시고 한학에 내가십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부선생님 인사하지 마. 아니 부선생님 인사하시라고. 여기 이제 저고 대학 동창이신데다가 불교 교육에 있어서 교수 생활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공부다고 이렇게 친구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여기 이제 박영준 선생은 동양문학회 지금 강의를 맡고 계시는 강사십니다. 네. 강사 이사 그리고 또 이경섭 교수 여기는 이제 서강 대학에서 교육뿐만 아니라 행정 책임까지 맡으신 분이고 이분은 실은 이분이 오늘 지금 이 책을 미당 정의모 선생의 5천년간 조선어에 관한 것을 이렇게 정리해갖고 집필을 해서 갖고 와서 지금 소개를 했습니다. 제가 해남에서는 한 2년 근무를 했습니다. 윤은 잘 아시는 윤현이 제가 같이 근무를 하고 그런 경험이 아주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분위기는 보이지 않게 저기 계시는 박 사장님께서 인수 지원을 하셔갖고 나눠주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겠습니다. 저기 책을 몇 가지 드리려고 챙겨놨던 것들이 굉장히 없어서 나중에 챙겨놨고 나중에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정수 참 마음은 쓰다 장관 장파한다는 말도 있고 입만 나자 노자 떨어진다는 말도 있고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지금 여러 가지로 무궁무진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은 이제 새 회장님 취임하시면서 여기 하남 강화를 당신 마음대로 한번 조사해서 계획을 세워볼까 하는 의견을 갖고 얘기를 해서 회장님 팀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다만 그러려면은 우리 거기 대비해야 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간접적으로 그 말 듣는 분들은 아주
저 당황해갖고 정신이 나가버렸습니다. 보시고 여기다 놔두지. 근데 다행히 저 남부청장도 했고 또 이제 광주의 문호라고 할 수 있는 이 문병난 교수님 그 문병난 그 문학 사단이 있거든요. 그 사단은 문병난 선생님의 정신적인 수양 아들의 역할을 맡았던 예, 황일봉 남부청장이 예, 그동안에 그 과정에 보다 연결해서 공부하고 할 데 없을 때는 황일봉 소장이 담당하고 있었던 문병난 선생님 책 모아놓고 그 공부하는 문병난 문학사단, 다시 말하면 문병난 선생이 호가 예, 상기서자, 상서서자하고 수모른자 서은 선생이셔서 서은 선생 그 사무실 빌려가 거기서 뭐다 여러 가지 옛날 4대 기서 강의도 뭐다 해왔습니다. 그 생각이 나서 전화를 계속 못 나왔잖아. 황희봉 청장한테 했더니 지금 그가 한 달을 못 나왔어. 말하자면 5.18 관리 담당하고 있는 지금 행정 책임자입니다. 그렇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한 6시 넘어야 내가 퇴근을 합니다. 나는 못 뵙습니다. 그래서 알았네 그러고만 말았는데 이제 그러면 자네 안 오더라도 어떻게 할게 그랬더니 그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오늘 이제 오후에 방이 끝나고 무더보고 한번 가서 그 상황을 봐볼까 생각합니다. 그 공간을 확보해 놔야 언제든지 우리가 쓸 수 있든 어쨌든 간에 여유 있는 마음 여유를 갖기 그러려면 할 데 없이 쫓겨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냥 참 입이 펄쩍펄쩍 타고 이거 말지를 먹고 다냐 생각이 들어갖고 내 인생이 어떻게 보면 참 그럴 것도 없습니다만은 처량하게 느껴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아마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새 회장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지원해 줄 뜻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모든 문제는 충분히 논의에 합의되기 전에는 그 돈과 같은 것입니다 항상. 그래서 그런 뜻에서 저로서는 지금 진행된 계획을 세우면서 일단은 지난번 얘기한 대로서는 금주하고 내주 안에 방향을 끝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대안을 확실히 갖고 다른 문제는 유통성 있게 해나가더라도 해왔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여기 책들을 치우다 보니까 새 회장님한테 드리려고 책 모아놨던 것도 저쪽 사무실에 섞어져 버리니까 챙겨서 뒤들 못 오고 이런 상황이 돼서 막상 오늘 다시 오늘 강의를 중공 강의를 해야겠다고 어제부터 그러냐고 봤더니 그동안에 왔다 갔다 하고 내둘려갖고 정신이 나가갖고 공부했던 것들이 다 머리 싹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큰일 났는데 싶어서 다시 새벽 2시나 돼갖고 어떻게 그냥 잠이 안 와서 또 뻗고 일어나서 다시 공부를 좀 시작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놓고 또 잊어버렸는데 오늘은 저 생각기는 이미 했던 것이기는 하지만 연계해 갖고 앞에와 관련된 문제를 오늘 중요 그 기본 강의는 53페이지 제6장부터 나타나는 대지 큰 지혜, 다시 말하자면 공자님이 걱정하셨던 대로 중용을 공부하는 게 큰일 났자 했는데 눈을 뜨고 봤더니 중용을 실천해왔던 가장 대표적인 지도적 인물이 있었다.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여기 말하자면 남이 말하면 다 들어갔고 좋은 방향으로 화합을 주도해 나갔던 대성자라고 할 수 있는 연임금의 대성자인 수원임금이다. 수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걱정만 했던데 실제 실천한 사람은 모델이 있다. 그래서 실천해 나왔던 중용의 실천자의 가장 표준이 될 만한 사람이 시범적으로 될 만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연임금의 수학 대성자인 순이다. 순을 중심으로 해서 이걸 설명했던 것들을 앞에 설명하고 그 다음에 순이 어떻게 해서 참고 견디면서 모든 이론을 대립되는 것을 절충시켜가지고 완화해서 목표에 도달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다시 말하면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붙어갖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조화시켜가지고 내용을 완성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중용의 실천자로 공자님이 빠딱 발견해갖고 강조하는 대목이 53페이지 이하에 나타나는 대지혜자는 누구냐? 극단적인 얘기를 딱 맞붙이고 다 화합 조화시켜가지고 그것을 양쪽 입장들을 다 화합시켜가지고 조화의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대지혜의 소유자인 순이다. 다시 말하면 중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싸움 붙이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점들, 장점들을 합쳐가지고 하나의 통합된 조화된 이론을 실천 과제를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런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것이 여기서 다시 말하면 5장까지 나왔던 공자님 걱정하셨던 것을 6장에서 또 풀어나가는 방향, 당당하게 방향을 제시해가는 방향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여기 지금 6장에서 오늘 여기서 설명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울러서 문제와 더불어서는 내일은 또 이제 여기서 경공여결 강의 내일 하고 적어도 이 경공여결 이거 저거 4주까지 해서 여기서 끝내했으면 쓰겠습니다. 경공여결. 좀 그 다음에는 일곱 선생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기는 성학지교 체제를 공부하는 체제를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것으로서는 조선조의 나라를 세울 때 한군 조선에서부터 계승되어진 정치 갖고 조선을 세우려고 했던 삼봉 정조선 선생님은 조선 경제를 갖고 분명히 말하면 우리 정신은 우리 국가의 철학에 관한 기본 체제를 만들지 않으면 지금까지 지켜왔던 우리 감히 제가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 유림이 근본 방향 우리 정신 갖고 우리 체계를 우리 주범 체제를 안 만들고 적당히 나오면서 특히 주작극 갖다가만 뒷따라랑 붙어 만들다 보니까 우리 민족은 흔들렸단 말이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절실하게 했냐 그러면 대통령 꿈을 꾸고 있고 이쪽에서 호남 출신 중에 제일 똑똑하다고 했던 송영길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 때에서 총 책임지고 일하다가 잘못해갖고 결국은 이재명 체제 깨져버리고 윤석열 씨한테 모든 거 뺏기게 될 때 그 앞장섰던 총사령관이었다고 했던 이쪽 저도 총사령관이었다고 하던 송영길 씨가 그동안에 김대중 대통령도 존경하고 또 우인족등 조사에서 좋아해서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기념관인 김대중 센터에서 우리 민족 문제 갖고 강론을 하는 것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아주 엄청난 큰 스케일을 강의를 하는데 우리는 하나고 우리는 당하고 단결하고 통일하고 했는데 결국 끝이 뭐냐? 우리는만 나오지. 그 자네가 얘기는 우리는 무엇이냐? 우리 핵심을 얘기를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끝나고 나온 다음에 조용히 불러갖고 왜냐하면 이제 바로 송영길 씨가 저거 결의형제했던 내 동생인 박성우 수제자이기 때문에 송영길 씨한테 내가 말을 놓아서 하기를 합니다. 송 선생, 자네 얘기를 듣고 감동은 했지만 핵심이 무엇인가를 쫓아다니다 보니까 무엇이가 핵심이 안 잡히고 살살 다 빠져나가고 그처럼. 그래서 분명히 자네한테 얘기를 해. 분명히 얘기한다. 다음에도 자네가 있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얘기 안 하면 난 자네 가짜로나 공개석상에 타고 써보려고. 왜 적어도 단군이 만들어놨던 단군 조선의 개념을 조선이라는 개념을 당당히 대한과 연결시켜 설명을 못하고 우리는 하나 해갖고 아무나 우리 형 다 붙으면 다 받아 놀리냐. 깜짝 놀래라. 그래서 그러면 내가 공경하자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 것에 관한 핵심 부분을 신명을 가지고 정리를 가지고 얘기할 거 아니야. 만약에 다음에도 우리가 무엇인가에 관한 얘기를 독립선언문에 얘기한 대로 오동은 자유 조선 독립군과 조선의 자유민주를 선언한 거라 차로서 세계 만방에 과여 인류 평등 대일 극명하며 차로 자손 만대에 과여 민족 자존 정권을 영위하노라 하는 뜻이 있는 우리 조선 민족이라는 개념을 만약에 자네가 얘기 안 하면 자네를 가짜로 나 공개석상에 통포에 설득할 거야. 깜짝 놀랐고 다음에 주의하려면서 주의하는 거 분명히 얘기 안 하면 자네는 민족 지도자 자격이 없어. 그 얘기 있단 말이야. 그랬더니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자네 강의할 때 내가 틀림없이 쫓아다니면서 들라네.
그럼 그냥 그 자리에서 안 오면 성태없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떠들어 놓고도 송영길 선생한테는 그렇게 떠들어 송영길 씨는 나라를 위해서 나보다 100배 더 애국한 양반 아니요. 근데 그 소리 내가 더 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볼까. 그러면 후배 송영길이를 잡은 방금 공격을 해놓고 너는 뭐랬냐? 생각해보니까 나는 화남사회부터 어디서부터 강의를 한번 댕긴다 했어도 우리 정신에 관한 핵심 문제를 내가 분명히 자신있게 송영길이한테 내시를 맞지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적어도 두 가지 면에서 분명히 정립을 해봤구나. 그래서 멘트라는 것 실제는 우리 속에는 큰 차원에서는 세계 평화, 인류 공동체의 정신이 서려 있는 것이 서양이 아니라 동양이란 말이에요. 동양 정신 중심 뭐냐? 그러면 국사상의 개념이 아니라 대륙에 관한 인류 공동체의 관념이다. 그것을 말하자면 여러 가지로 말할 수가 있겠지만은 간단히 말하자면 백성과 임금이 하나가 되어서 다스려야 한다고는 왕도 사상이라고 볼 수 있다. 동양 왕도 사상의 여러 사상경 중에 핵심 부분을 뭐로 말하냐면 저는 공부가 부족하지만 제가 공부했던 바로서는 적어도 백성과 왕이 한 덩어리라고 하는 일을 철학으로 정립하려고는 계동에 관한 맹자 사상이라고 합니다. 그 첫째는 맹자고, 맹자는 여민동락 왕과 백성은 하나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것을 실천해가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서 바로 대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대조화, 대화합에 관한 이론을 정립한 것이 무엇이냐면 중국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동양 전체 내지 세계 인류 공동체 사상으로서는 중용과 맹자를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 우리 사상은 무엇이냐? 단군에서부터 이어져 왔던 오늘날에 있을까지 하고 앞으로 새로운 인류 공동체에 접근해 갈 수 있는 방향을 가만히 생각해 놓고 보니까 하나는 율곡에서 찾아갔고 하나는 조선 경국전 통해서는 민족 가치체계에 관한 확실을 찾아갔다. 그래서 적어도 율곡에서 찾다면 처음에 들어가는 데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배워 들어가는 경공요결로부터 시작하지만 본론으로 들어가서 보자면 이 국가는 원한로 바보들이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정성을 다해서 대성인은 대화하고 정치로 가야 한다고는 말하자면 성학을 기초로 해서 완성해야 한다. 성학은 바로 뭐냐면 인류 공동체의 이론을 우리 한국적 차원에서 완성시키자는 것이다. 그런 뜻을 보자면 성학 지표로 연결되어진 경공력의 성학 지표로 연결되어지는 율곡 사상을 기본적인 요소로 해야 할 것이고, 두 번째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민족 공동체를 단체 이론으로 통일된 법리론으로 완성시킨 것이 뭐냐면 조선 경국전이다. 조선 경국전을 해야 그 다음에 저 뭐다 모아놨습니다. 조선 경국전 위에다가 뒤에 위대한 법적 사회적 정의를 실천 체제 만들어가는 박사님 조선 경국전 위에 만들어진 법칙이고요. 경국대전이요. 그 다음에 조선 경국전 다음에 경국대전까지 연결되어진 우리 자존심을 살리는 사상 교육을 지켜갔다. 그것이 이제 저 꾸미에서 다시 말하면 맹자 중용과 그 다음에 경공요결 성학지표와 조선 경국전과 합쳐지면 다시 말하면 우리 사상 두 개, 그 다음에 인류 공동체 사상 두 개, 맹자와 중용과 그 다음에 성학지표와 조선 경국전과 이런만 연결시켜놓으면 우리 한국 우리 자존심 설 수 있고 우리 마음대로 뜻을 펼칠 수 있는 내용이 된다고 말합니다. 만약 그 공부를 오늘 아침에 신문 보고 듣겠습니다만 만약 그 공부를 우리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눈꽃만큼이라도 공부했더라면 자유를 위해서 뭐라지 자유 얘기 갖고 자유 얘기를 53번인가 33번인가 하는 그 강연을 하고 자유만 얘기가 끝나버리면 대통령 취임사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해가면서 우리 정신적인 문화적인 자존에 관한 사명감 같은 것들을 정립하는 것들이 적어도 우리 사상 배경을 해야 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공부를 생각하다 보니까 도저히 참은 안 오는데 그 다음에 뭘 할 것이냐 하고 생각해 보니까 확 맥혀갖고 글자도 하나도 안 배워라. 그래서 다 찾아 세수해갖고 새벽 2시에 일어나고 다시 세수해갖고 집사람은 뭐더냐고 이거 가만히 있어 곱구나 그러고 버티고 있다가 봤더니 딱 내 잠자리에 들어갔더니 통이 훤하게 들어갔고 6시가 되어버렸어요.
6시가 되었는데 이제 참 잘 수 없고 앉을 수 없고 그러지만 참 수가 약하니 그래갖고는 뻑뻑 걸어 떨어졌더니 이제 시간이 이제 없어. 그래서 일어나서 집사람 침 놔주고 혈당 체크하고 마사지 해주고 그리고 나서 또 집사람 친구를 해갖고 밥이라도 먹고 들어오니까 속으로는 이 고비를 참말 10대 20대처럼 넘겼다 생각이 들지 않아? 그 생각 못해. 애라 어디나 가서 공부 못했어도 그래 공부 열심히 했다는 얘기라고 얘기하면 이런 도반님들이 이해해 주실 것이다 생각이 들어갖고 오늘 용기를 갖고 와서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보니까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다 잊어버리고 깜빡 몰라 이제 덮어져 버렸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새로운 눈으로 보니까 다시 말하면 지난번까지 해서 어디서부터 하게 됐냐 그러면 예. 여기 특히 그 53페이지부터 다시 또 씹어가면서 읽어봤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53페이지 이하에 나타나는 다시 말하면 순임금의 대지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실천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더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말로 말하자면 대지, 양용, 그 쓰임새의 중요 문제가 무엇이냐 그러면 중요 문제는 여기 이 제6장에 나타나는 대지의 근본 내용은 무엇이냐 그러면 한 부분도 소홀히 넘어가지 말고 적당히 인이다 이다 대동이다 그렇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를 꼭꼭 집어가지고 음미해가면서 가야 한다는 내용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임을 봤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설명하냐 그것을 쉽게 설명하는 말이 한말로 말하면 분촌 한 조각 한 조각에 대해서도 절대로 근본과 뜻이 어긋나지 않도록 이해해야 한다는 것과 그놈을 다시 연결시켜 놓고 보자면 뭐냐면 이것이 실사구시다. 실천성을 통해서 실사구시 시자는 이 시자가 아니라 바를 시자 옳을 시자로 봐야 한다. 올바른 뜻에 접근해 가야 한다. 그러다 보니까 실사구시에 관해서 문장을 몇 가지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실사구시 어디서부터 찾냐? 백성도부터 찾는다. 그러므로 실사구신 실사구중이다. 구민이다. 그 다시 말해 우리가 차지할 것은 민에서 차지한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어디서 찾냐? 본질에서 차지한다. 그것은 실용성이다. 그러다 생각해보니까 옛날 철학교를 때 배웠던 미국 사람, 서양 사람은 새로운 방법 뭐라고 합니까? 실용주의라고 부르죠. 그래서 철학적 동을 뭐라 하면 프라그마티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내용을 프라그마티즘을 철학적으로 말하면 프라그마티즘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 사전 다 찾아보다 보니까 현실에 구체적으로 적용해갖고 기본적인 가치를 실천해가는 것이다. 한 내용이 오랜만에 언제 영어 사전 두 권을 다 찾아봤어. 그랬더니 프라그마티즘이라는 말은 실용주의라는 뜻이고 실용주의를 기본적인 철저한 논리체계로 유지하는 이유를 프라그마티시즘이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프라그마티시즘이야말로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지금까지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대로 두 가지가 조화되어야 한다는 이원주의를 3원주의로 4원주의로 5원주의로 지금 다원주의로 해결하는 것과 접합시켜왔다는 얘기를 내 사람을 붙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조화를 위해서는 양과 혹은 양쪽의 이론들을 두 개를 조화시켜야 한다는 양자 조화 이론을 가지고 설명했던 대목을 양자만이 아니라 삼자 혹은 다차원 불확정적 가변적인 논리 해갖고 이것은 엄청난 내용으로 바꿔버려야 한다. 그래서 말하자면 다차원 다변주의라고 하는 이론을 붙여서 생각해야겠구나 생각을 해변 내에 끙끙 앓다가 보니까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뭐냐 다차원적 요소, 다변적 요소가 들어가고 조화가 이루어져야지 둘 중에 하나가 갖고는 조화는 절대로 안 이룬다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한 것은 나 혼자 공부였고 이론적으로 체계는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해야 방향에 관한 것은 마지막에 처음에는 피곤해 죽겠지만 생각하다 보니까 5시 반 되면 6시쯤 되니까 그때는
잠이 싹 달아나버리고 머리가 환히 맑아져요. 아, 이 경계를 우리 청아 의무사님께서는 겪으셨던 것이로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청아 스님 어떤 분이냐? 참선하시다 보니까 딱 정신이 밝아지니까 딱 앉은 대로 가보자고 앉으신 채로 참선에 들어가셨고 주무시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주무시지 않은 겁니다. 김서 돌아가실 때까지 주무시지 않는 것보다 뭐라고? 무슨 생각이라고 한다고? 장자부라라고 장자 두라. 오래도록 앉아 계시면서 눕지를 않고 눕지 않는다 말은 불침 잠을 주무시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항상 그분 돌아가실 때까지 열반하실 때까지 머릿속에는 항상 자기 생각이 바로 부처님 생각하고 항상 예수님 생각하고 다 통했단 말이에요. 근본적인 생각이 뭐였다. 예수님 생각하고 부처님 생각하고 안 통하면 도리가 되겠습니까? 우리 생각만 1등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이기주의자들은 사고방식이 집중이지 절대로 지지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정확한 선생님은 한거에 동안거에 안거에 들어갔을 때 3개월 수행을 들어갔을 때는 반드시 신약을 전부 통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신약을 읽으면서 인간적으로 감동이 되어서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네. 사람이란다면 신약을 읽고 나서 눈물이 안 흘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나는 그래도 꼭 안거에 들어갈 때는 다시 한 번씩 신약을 읽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 마음이나 부처님 마음이나 다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아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한다면 그때 그 마음으로 청아 스님께서는 이미 진즉 잠이 달아나버린 경지 속에서 계시다가 나중에 모든 것을 다 소모해버리고 기운이 다 빠져버리면 뭐예요? 열반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바로 모든 것을 가벼운 모습으로 하나도 자기 집착이 없는 경기로 다 받쳐버리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반열반이라고 판은 따라서 조용히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그냥만 그거는 법으로 해서는 지금 유발상자니까 양자란 말입니다. 말을 그냥만 따라해서 양자 이름만 팔아먹고 실제 그분이 어쨌든 그 자기를 쥐어짰던 보내는 공부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그분은 만분인지 일만이라도 했다면 이 나이에 지금 한 손씩 됐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늦었다고 생각을 하지 지금이라도 하자. 그래서 오늘 아침에 머리가 환히 맑아지고 잠이 달아나버리고 나서는 아하 이제는 내가 죽을 때가 되면서 내 의무사님 강청학 선생님 저 발뒤꿈치를 따라가는 모습이 조금 보인다 생각이 들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탁 진리 앞에서는 자기는 없습니다. 자기 패거리가 없습니다. 어디가 대통령 기자 이긴다고 춤을 추고 이렇게 이런 짓을 합니까? 그 다시 말하면 대공인의 입장에서는 적어도 자기 만족이라는 자기 가치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생각이 오늘 아침에 그쪽에 있다 보니까 문득 보이고 오늘 또 다시 사선이 있다 보니까 문득 보이고 그래서 문제는 무엇이냐 큰 원래의 눈으로 보자면 나와 남이 없지 않아요. 크게 보자면 다 하느님은 본질적 구성품이죠. 다 성격은 다 부처님 본성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노력해 나가면 다 각자 깨달은 자가 될 것이고 평화를 위해서 인류 공동체에서 봉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로지 세상에 와서 봉사하다가 가면 되겠지. 뭐 남겨놓고 지 이름 거기다가 독박에다 새겨갖고 하늘로 높여갖고 세우려고 발버둥을 칩니까? 한말로 말해서 그 오늘 아침에 깨달았습니다. 자기 내세우려고 뽀짝거리는 것들 거지하고 성자고 그 갖고 이름 갖고 사는 것은 하나도 차이가 없다. 뭐냐? 자기 암안심 자기 명찰에 그 깨져야 붙어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못 뛰었으니까 거지하고 마찬가지. 그래서 완전 죄송합니다. 무식한 얘기가 너무 심해서 그러니까 저로서는 뭐냐 하면 우리가 대국을 위해서 본질에 충성할 수 있어 성실 수 있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지 무엇인가 얻으려고 몸부림치지 말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단순히 내가 그런 점을 보자면 주용이 무엇이냐 그러면 다 탕탕 들어가고 한 덩어리 속에 내가 몸 바친 것이다. 그 말과 더불어 생각난 게 청아스님이 하셨던 논문 중에 제일 재밌는 얘기 다 차대기책에다 넣어갖고 큰 차대기에다 넣어갖고 몽대로 지근지근 펴보면 전 콩가루가 깨져서 가냐 말이에요.
다 깨져갖고 한 덩어리가 되게 두드러 깨갖고 한 덩어리가 되게 해갖고 한 덩어리 만들어 보라. 두드러 깨서 한 덩어리를 만들어 보라. 그것보다 뭐라 해? 신사 뭐라고 쓰는가? 두드러 깨 타성 두드러 깨갖고 한 덩어리 만들어 보라. 한 조각 만들어 보라. 타성 일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중요한 대도리라고 생각을 같이 한번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타성 일편이다. 그러면 본 진리를 한 덩어리 속에 일편이란 말은 조각이란 뜻이 아니라 한 덩어리로 다 뭉쳐져 버린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가지면 타성 일편 하자고 진리 본체에 한 덩어리 하자고 하는 것이 이 중용이 아니냐 그런 생각으로 결론을 내려서 아침에 제가 갈등하다가 이제 완전히 이제 하나로 기억도 안 돼버리고 다 섞어져 버렸다가 안 돼. 다시 세수하고 와서 이를 악물고 꼬박꼬박 다시 읽기 시작하다 해서 시작했던 것이 바로 말하자면 53페이지 처음부터 다시 꼼꼼히 읽기 시작해갖고 오늘 아침에 하다 보니까 이 다음에까지 해야 나가야 할 것들을 볼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지금부터는 시간 낭비 않고 하다고 생각해놓고는 또 잔소리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좀 시간은 아깝지만은 53페이지부터서 또박또박 읽어가면서 같이 생각해가면서 다시 말하자면 걱정하고 계셨던 공자님의 생각이 다시 눈을 던져놓고 보니까 연임금의 계승자인 순한테서 그 모습이 실천적 과제에 관한 분명한 방향이 보이더라.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 제6장 대지자. 대지자는 알자 밑에다 날이자 붙이면 지지자죠. 옛날은 날이자 붙인 지지자하고 지지자 빼버린 날이자 빼버린 알지자하고 한꺼번에 썼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꼬박꼬박 다시 한번 생각해 가면서 했던 얘기를 다시 반복해서 계속한 것 같습니다만 이 중요한 대지에 관한 문제가 한 번 더 온다고 해갖고 우리가 낭비는 시간 낭비는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선 한 문단씩을 읽고 설명하고 나간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53페이지 그 제목을 보자면 제6장 대지 큰 깨달음 큰 알미라고 하는 것은 대지혜자 크게 알아서 깨달아서 느낌을 가진 대지혜자는 바로 어떻게 하느냐 한 양용 집 양용중 그래서 이 양용이라는 건 여기서 지금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지만 꼭 양이 아니고 다용이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을 다 잡아가지고 양쪽 끝트리에서 써먹을 것을 잡아서 한꺼번에 깨지지 않게 갈라지지 않게 모아서 활용을 한다는 뜻으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집 양용중 그래서 양쪽 다시 말하면 1번, 2번, 3번, 4번에 관한 모든 가치를 하나도 버리지 않고 모아가지고 그래서 집중 가운데다가 통합시킨다. 그 가운데 마지막에 있던 중자는 뭐냐면 모일 중자도 되고 중자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느라고 아주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들이고 있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요 대목을 읽어 나가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자면 집중이라고 하는 개념은 모든 것을 여기서 말하자면 조화시키는 센터를 만든다. 공존체제의 기초를 만든다.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원전을 읽고 그 다음에 역석을 읽어가겠습니다. 자왈 수이여 기대지야여 수는 호문 이 호찰 저언하고 이연하고 저 이자니까 이연하고 그 다음에 은악이 양선하셨다. 집기양탄하여서 용기중하여서 우민하시고 기사하여서
이위 기사가 이위 순호인저. 순이라고 하신 분은 그분은 그분은 대지야여. 그분이 가지고 있는 깨달음과 지혜는 말할 수 없이 크지 않다. 큰 분 아닌가라고. 야여라고는 뭐뭐 아닌가. 뭐뭐 이게 라는 뜻이죠. 그래서 수는 참으로 큰 분이신데 수는 호문 이 호찰 이언 하셨다. 수는 반드시 남한테 자기가 안 지키지 않고 먼저 남의 의견을 들어서 물었다. 호문 무엇이든지 배우려고 해서 물어보기를 좋아했다. 이 뜻은 다시 말하자면 경공역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뜻이 뭡니까? 인간 세상에 태어나서 반드시 모르는 것을 물어서 배운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어서 배운다. 말하면 학문이라는 뜻은 물어서 배운다는 뜻을 설명한 것도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순이 갖고 있는 장점은 무엇이냐 그러면 알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대답하기 좋게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호문 좋은 대답하기 좋게 자기 생각을 정리해서 편안한 마음으로 대답할 수 있도록 물어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호문 물어보고 대답이 나오는 그것을 가지고서 이 호찰 이견 그 대답하는 말 속에서 좋은 뜻만 나쁜 거 다 빼고 좋은 뜻만 다 모아 가지고서 호찰 그 안에 들어있는 숨어있는 대답하는 좋은 뜻들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받아들였다. 호찰이란 말이 뭐예요? 그 안에 들어있는 좋은 점도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받아들였다고 말입니다. 찰이란 말은 분석해서 받아들였다는 뜻이 이해했다는 뜻이죠. 그러다 보니까 수의 방법은 무엇이냐 그러면 은악하고 이 양선하였다. 그 질문 속에서 나쁜 점은 딱 덮어버리고 이 양선 좋은 점은 꼭 넣어야 할 것들만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양은 끄집어 올렸다. 너한테 나타냈다는 뜻이죠. 양선하였다. 기 양단하여서 문제가 되면 그 문제의 핵심 부분을 꼬투리를 쟁점 주제를 단위라고 했다. 그 주제를 딱 잡아 가지고 요약해 가지고서 그 용, 기, 중, 우민 이것을 자기 마음속에 정리해 갖고 딱 덮어버린 것이 아니라 남과 더불어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같이 사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민족 같이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 중에 좋은 것을 마음속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용, 중 함께 썼다 그런 뜻으로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수는 질문해갖고 답이 나오면 좋은 답을 자기 혼자만 간직하려는 것이 아니라 풀어가지고 다 좋은 대답이다. 이거 우리 다 지혜다 이 뜻 사이다. 그렇게 공동적인 지혜의 답을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이위 순호 이로 말미암아서 이 사자 기자는 이로 말미암아서 수은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간이 인정되고 탄생했던 것이다. 이것 때문에 수은이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뭐냐? 원래 말하자면은 제6장 원문은 요 한 문장입니다. 근데 이제 풀어놓고 보니까 이 속에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들어서 풀고 해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이 책입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에 나왔던 제일 처음에 나왔던 중용은 옛날에 말하자면 얘기 설명했던 중용은 요거 하나요. 6장. 이 뜻을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이 속에는 공자님이 왜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하고 깎아봤더니 다시 눈을 벌리고 보니까 순이라는 분이 이렇게 해서 그 지기에 접근해가는 지혜를 총동원해서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순이 가르쳤던 지혜를 보자. 역섭 앞에 있는 원전을 풀어서 말씀한 것이 되겠습니다만 공자선 하시되 수는 난도 부시 최지혜적 인마 수는 희환 향별인 발문하고 그 이해를 위해서 그다 수는 반드시 기쁘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발문 말을 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아주 즐겁게 물어봐 대답해줄게 그럴 수 있다.
이 내용은 여기서는 아주 희환, 환희심이 나서 질문하고 대답하고 하는 재미를 느끼는데 그 대목을 시작으로 율곡선생은 경몽요기를 제일 처음에 묻냐 하면 세상에 인간이 태어나서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갖고 배워갖고 그렇게 사람이 되어가는 거 아니냐 그 대목으로 요약에 설명을 쓰는 것이지. 이 대목이 어떻게 보자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경몽요기를 제일 처음 문제 제기하고 딱 연결된 뒤 제일 문제 제기가 처음 문제 제기고 연결된 대목이 어디가 있어? 너는 제일 처음에 나와야 돼. 하기 싫지. 모르고 배우다 보니까 알아진 게 좋지. 그 하기 싫지. 너는 하기나. 율곡선생 경몽요결에 있어서 학문이나 여기에 나오는 대지나 내용들은 바로 뭐냐. 우리가 물어서 배워서 마음 열어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잔소리가 너무 귀가 안 기랄 텐지를 본다면 그래서 수은이 희환 향별인 삶은 여기다가 수은이 대화를 제기해 나가는 모습은 제일 첫째 문제로기 때문에 여기다가 수은이 희환 거기다 1번을 한번 써보십시다. 문장 분석해서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희환 별인 발문 다른 사람들한테 대해서 물어보고 대답하고 토론할 수 있는 계기를 주고 싶었던 것이다. 그리고 나서는 대답이 나오면 심찰 일상 평상시 하는 대로 해서 그 말을 정설경찰 평상시 하는 말 속에 들어있는 뜻을 심찰 조심스럽게 깊이 씹어가면서 새겨서 이해한다고 말합니다. 심은 뭐예요? 살피심찰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자세하게 내용을 그 안에 들어있는 일상 평상시 쓰는 말 속에 들어있는 뜻을 잘 살피기를 좋아하셨고 남말 건성을 들은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꼭 씹어갖고 그 뜻을 자기 것으로 삼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대화를 시작할 때 어떻게 하냐. 천근적화 가장 천근적화 일상 천근적화 보통 때 하는 얘기 속에 들어있는 잠재된 뜻들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받아들였다. 잘 지내? 잘 쳤어? 밥 먹었어? 그 말 속에 그냥 밥 먹은 것이 아니라 하루를 얼마나 충실하게 했냐는 내용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일상 문제에 있어서 천근적화 보통 얘기 속에서도 근성으로 넘어가지 않고 그 다음에 대우 별인적화 그 다음에 그 사람하고 얘기한 내용의 특별한 내용들이 대우 별인적화 남과의 얘기에 대해서는 거기다 3번을 쓰다. 대상은 바로 뭐냐면 들었던 바를 대상으로 하여서 3번을 쓰고 그 다음에 타는 은거 괴적하고 선양 호적하고 괴적인 것은 은거하고 호적인 것은 선양한다. 이 내용이 보이냐면 서로 간에 장점 살려서 좋은 점은 붙여가지고 자기도 좋게 받아들이고 남도 알아듣게 하고 나쁜 점은 감차 덮어버리고 다시 말해 그래서 적어도 대화를 통해서 뭐 충돌이란다거나 오해란다거나 공격적인 요소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 내용은 짧은 것 같지만 간단히 말하자면 절대로 대화를 통해서 약점 꼬리 잡아가 공격하려고 논리가 아니라 좋은 점 발견하려고 하는 대화법이죠. 짧은 문장이지만 이건 대화법 근본 원리를 다시 말하면 순임금 근본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기가 막힌 구절이죠. 생각해보십시오. 간단히 말하면 거기 뭐예요? 항상 그런 타는 은거 괴사 괴는 무너질 괴자 찌그러질 괴자입니다. 그러니까 허물어진 것 나쁜 것은 은거 덮어버리고 선양 호적 좋은 점은 선양 선 끄집어 올려서 너한테 보였단 말이에요. 백폴선은 내 보인단 말이에요. 너 끄집어 올려. 그래서 선양이라는 것은 좋은 점을 알기 쉽게 못 알아볼까 싶으니까 아까 그 말 잘 들었지? 그래 이런 뜻이요? 그렇게 다 설명을 했다고 말입니다. 여기가 4번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합 대립적 양방면 그래서 좋은 점 나쁜 점 중에서 좋은 점들만을 얘기하다 보면 이쪽에 좋은 점도 저쪽에 좋은 점도 또 다 얘기를 하다 보면 대화에서 나온 좋은 점들을 배우다 보니까 장합 대립적 양방면에 관한 여기 지금 두 개를 양단으로 설명하니까 양단의
장점들을 내세워 가지고 그 양방면을 대립은 양방면 속에서 어떻게 하냐 어떻게 운용 부합 중용기 도적 원칙하고 그래서 양방면 속에서 중용지 도에 부합한 둘이 화합시켜서 짜맞출 수 있는 좋은 점들 있으면 그놈을 가지고 운용 부합 그놈을 연결시켜서 화합시켜서 다시 말해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런 원칙을 중용 원칙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거칠이 평민한다. 그것을 갖고 자기가 소화해갖고 이해한 것을 가지고서 거칠이 평민 칠이라고 하는 이치에 맞게 활용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깨달은 바 양방면의 조화된 이론들을 가지고 백성들이 평민 일반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써먹을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것을 더 설명해서 칠이 거칠이 가지고 가서 활용하게 한다. 이 내용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다시 말씀드리자면 실용주의적 활용성에 관한 다시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써먹었다 말씀드립니다. 저 지시 아까 운용 6번을 쓴다면 다시 분석해 보면 저 지시 이것이 바로 지시 순지 소위 위천하 백성이 옹대 역 진진 낙도적 원인파다. 이것이 바로 순으로 하여금 시순의 순이 소위 위 천하 백성 옹대 역 진진 낙도적 원인이다. 이것이 바로 천하 백성들이 순임금을 순을 높여 가지고서 옹대 받들어 모시는 말. 옹대란 말은 받들어 모신단 말이에요. 옹이나 대자나 이 추대한다 받들어 모시고 그러면 모시면 순수의 가르침을 보시다 보면 좋아 기분이 좋아서 진진낭닥도요. 그래서 끝도 갓도 없이 지는 뭐요 물줄기가 끊임없이 내려 흘러내리는 것 같죠. 끊임없이 즐거움이 넘치는 원인이 됐던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수는 모든 대화를 통해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사람을 조화시키고 결합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앞에서 5장까지 설명했던 대로 어째 중용이 이루어지지 않냐 왜 실효할지 모르냐 이 깎아먹은 것들을 했던 걱정이 6장을 통해서 바로 순을 통해서 공자님으로서는 이 깎아먹은 것이 다 사라져버린 경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제일 첫째 이 절에 해당되는 제1절 해독편을 읽어가고자 합니다. 해독편은 집 양용중 하여서 시걸출적 영도 예술이라. 요 대목은 지금 똑같이 이 얘기를 하다 보면 막 따진 방향으로만 하려고 하지만 이 내용은 양용 여기 꼭 둘로 하자면 중용을 제1차적으로 두 개의 조화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라면 3개, 5개 다 다음에 이제 조화가 되겠죠. 10개가 조화되더라도 근본적인 입장에서는 하나씩 조화된다는 뜻에서 양용부터 시작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아까 얘기했던 낮은 데로부터서 높은 데로 차례차례 풀어나가는 것을 설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용 쓸모있는 것들 두 개의 대상을 가지고서 집중 서로 간의 화합을 시켜서 조화를 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쓸모있는 것들을 모아서 집중 하나 중은 뭐냐면 뒤에 중도에 관한 중용에 관한 숭중에 관한 그런 것들을 양중을 설명하기 때문에 중이라는 것은 가운데 중자가 아니라 모을 중자 합칠 중자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자면 대지에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개 떨어져 있는 것을 가운데다 모아서 하나로 통합시킨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그 양용을 집중 하나로 모은다는 것이야말로 걸출적 영도 예술이다. 다시 말하자면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떨어져 있는 것을 갈라져 있는 것을 대립되어져 있는 것을 조화되는 내용으로 몰아가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나오는 예술 중에서는 지도자 예술 중에서는 가장 걸출적 가장 뛰어난 이 예술 어떻게 설명하냐 조화의 기술이라고 볼 수 있다. 예자 보십시오. 우리나라 예자는
그 초도 밑에다 구름문자, 운하문자를 했죠. 근데 여기선 이 의자는 뭐냐? 세 의자는 운하문자하고 대신을 설명했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얘는 이것이 일본에서 나온 간자하고 중국 간자하고 구문 차이가 있죠. 얘는 아시면 예술 예 이거 초하의 예 주어 술이라고 한 것은 여기다 가랭자 가운데다가 이 출자를 쓸 것인데 이거 말하자면 예 이것은 바로 말하자면 기술 술자를 간자로 씁니다. 그렇다면 다시 말하자면 두 개의 다른 것을 갖다가 한테다 조화시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뛰어난 영도적, 지도자적 혹은 조화를 만들어가는 지도자 통합론자의 이 뛰어난 일종 기술이라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뜻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1장 예, 공자가 통과 대순적 찬양에 내 표달 차기하고 대우 수친해서 여기 공자께서 순닝 의무 순의 내용들을 찬양해서 끄집어 오는 데 있어서는 첫째로 무엇이냐 하면 표달 자기 이 대우 수신 자기 자신을 고친데 자기 내면의 마음자리를 바로잡는 데다가 먼저 이 순의 방법을 표달 자기 수신 수양 쪽에다가 자기 수양에다가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자기 수양이 된 다음에 자기가 깨달은 방법을 가지고서 치국적 관점으로 돌린다. 그래서 이걸 분히 설명하자면 이 공자가 통과해놨던 순적인 찬양 방법을 첫째로는 표달 자기 대우 수신 자기 수양에다가 먼저 넣고 거기다 1번 하나 넣고 그 다음에 치국적 관점 치국은 치민까지 넣었다. 그 자기 주변에 있는 공동생활 대상자 즉 백성들에 대해서도 서로 간에 한꺼번에 이 조화스럽게 받아들인 방향으로 하자. 그래서 하지 말하면 하나는 수신적이고 하나는 치국적인 방법으로 적용을 시켜볼까. 이것은 크게 말하자면 두 가지 다 말하자면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실용주의적 효용을 통해서 이 써먹을 만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지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실용주의적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라그마티즘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래서 호문이 명찰하고 여기 이제 방법을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호문이 명찰하고 거기다 1번 쓰고 호문이 차요 전면지 요해하고 작은 부분 개별적인 고찰을 한 다음에는 반드시 또 물어갖고 대답들을 하나 대답을 끝내지 않고 다른 질문들을 다 연결시켜가지고 호문이 요 차요 전면지 요해 관련되어 왔던 질문과 대답에 관한 것들을 전면지 다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요해 통합해서 이해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2번을 쓰고 그 다음에 투철지 자순하고 그 다음에 질문 넣다가 이해가 안 된다고 있으면 또 다시 막힘없이 철저하게 투철 막힘없이 끝까지 만드는 끝도 갓도 없이 맥힘 없이 투철지 자순하고 이것은 그러면 어쩌고 관련된 문제들 막힘없이 다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투철지 자순이라면 다 다시 보충 질문하고 그리고 그 3번 하고 그 다음에 나서 재능 명백 사실적 진상하고 그놈을 종합해 가지고서 그리고 나서 재능 명백 사정적 진상 사정의 진상을 재능 명백 확실히 전체를 명백은 확실히 이해한다 다 확실히 알고자 했던 것이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부분적 질문에서부터 전체적인 조화적 이해까지를 연결시켜 나가려고 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능구 변명 변인적 화어리적 그 다음 화어리적 그 말 속에 들어있는 것은 표면적 의사 나타난 것과 심층 의사 아직 안 나타났고 추측해 할 수 있는 것들까지를 다 변명 이런 말은 변명은 변별 충분히 구분해서 이해한다 그 뜻으로 이해했다.
변변하여서 그 다음에 심지 끝내는 설화자 예견사람 설화자의 당시 이 소처적 환경, 그 사람이 어떤 입장에서 그런 말을 했을 것인가, 그것은 소처적 환경이요. 소처적 환경을 더 보태서 아까 나타난 의사, 심층 의사, 그리고 그 밑에 있었던 그 동기에 관한 것은 여기서는 소처적 환경이라고, 거기다가 그 배경에 관한 것까지. 그래서 재능, 명백, 사정적, 원위여 과정. 그래서 그것들이 이루어져 왔던 모든 원위와 과정, 원위는 원인관계, 과정은 형성 과정이니까 인과관계,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던 인과관계에 관한 전체적인 문제를 명백 확실히 이해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대목은 제가 자꾸 끊어서 얘기하니까 오히려 문장이 죽어볼 것 같지만 여러분들 보시다 보면 이 부분들은 그래서 자꾸 잊고 해 나가시다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통과, 대우, 구체, 사정적, 구체 분석,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가지고 다른 문제들을 더 도덕적인 성격까지 종합해서 평가하려고 했다. 그래서 보자면 여기서 말이 자꾸 다 끊어져 있는 것 같지만 53페이지 밑에서부터 다섯째 줄부터서 밑에 둘째 줄까지 연결되어 있는 네 줄이 바로 말하자면 전체적으로 볼 때에 있어서 요가 모든 문제를 분석해 갖고 통합하는 과정을 짧지만은 53페이지 밑에서 다섯째 줄부터 밑에 둘째 줄까지 사이에 네 줄 속에서 관련된 문제를 분석해 나가는 모든 요소를 정리해 나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바로 연결시켜 설명하면 쓰겠습니다만 그 다음부터는 아주 복잡한 문제들로 연결되기 때문에 잔소리가 길어서 죄송합니다. 좀 쉬었다가 하겠다. 좀 얘기할까요?